조금만 지난번 받을 게 아니라. 좀 진짜 많이 노력을 하긴 했는데 음,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 다 같이 이제 아니, 서로 이렇게 부분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나눠서 해야 하느라 아니야. 이 힘든 만큼 성과가 있어야지. 조금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그럼 됐지 뭐. 또 화면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보이시나요? 하면, 바꿔주세요. 애들 오면은 이제 뭐, 다행이네. 그래도 성과가 있었으니까. 네. 애들 들어와. 내가 아이디어. 네. 음. 일삼. 음. 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진행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이거 소리 너무 크다. 이게 네. 오케이. 저희가 이제 계속 GPU를 못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리눅스 쪽에서 이제 GPU를 쓰기 위해서 연구하던 애가 있었고 저는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하던 것처럼 하는데 이제 GPU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GPU를 사용해서 가속화시키는 걸 저희가 연구해서 총 이제 윈도우 OS와 리눅스로 해서 나눠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양쪽 다 이제 사실 계속 CPU만 쓰고 오픈 CV, DNA든 욜로든 페이스 그 얼굴 인식 그거 하는 거든 다 그냥 CPU를 쓰고 있었는데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윈도우 쪽에서는 시미크랑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원래는 저희가 이제 직접 빌드를 해주고 그 빌드 해준 거를 이제 입혀서 오픈 CV나 이런 데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걸로 저희가 그 봤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쓰는 그 파이썬 쓰는 툴이 아나콘다의 가상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서 쓰고 있었어요. 콘다 환경에서. 음.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냥 파이썬에서 하는 것랑 좀 달라서 가상 환경에서 저희가 직접 시미크로 막 빌드해서 입히는 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해결한 게 어, 제가 우연히 샀다가 오픈 CV인데 이제 미리 시미 그 쿠다랑 이렇게 CUDNN이라고 해서 GPU를 가속화시킬 수 있게 만든 그 툴이 있는데 이게 이미 오픈 CV에 빌드되어 있는 버전의 오픈 CV를 따로 배포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그 해당 버전에 맞는 쿠다랑 CUDNN을 깔아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직접 다운받아서 이 안에 있는 파일만 저희 가상 환경에 있는 오픈 CV에다가 넣어줘서 거기에 이제 사이트 패키지에 넣어줘서 그 상태로 이제 구현을 시키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코드 보시면은 그 이거 위에 거는 저희가 원래 처음에 위에 있는 사진이 처음에 그냥 욜로를 CPU로 돌렸을 때인데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주석 처리한 것 중에 넷 해가지고 set preferable backend랑 타겟해서 제가 CV2점에서 쿠다를 썼어요 저희가 이 두 줄의 코드를 추가하니까 추가할 때는 이제 아래처럼 한 프레임 잡는데 GPU를 사용해서 0.1초 정도 걸리고 이제 위에 거를 했을 때는 원래 CPU를 했을 때 0.3초 한 두 배 정도 빨라진 거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욜로 기술을 좀 더
사용하고 이 GPU를 사용하는 건 성공했지만 뭔가 이거보다 좀 더 빨랐으면 좋겠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이 윈도우 상에서 GPU를 쓴다는 거에 남은 과제는 이제 GPU를 가속화시키는 거에서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더 추가해서 더 가속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이 GPU를 원래는 오픈CV에서 얼굴 인식을 할 때 쓰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제 얼굴 인식을 하는 거는 이 욜로가 아닌 페이스 레코그니션이라고 다른 그 오픈CV 내 툴을 이용해서 한 거여서 그 오픈CV 내에서 그 페이스 그 얼굴 인식 제대로 하려면은 이 쿠다랑 CUDNN이 오픈CV가 아닌 디립에도 또 설치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것도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얼굴 인식을 욜로를 쓰지 않고 그냥 할 거면은 오픈CV에서 할 거면은 또 얼굴 인식까지 가능하게끔 GPU를 구현하는 걸 만들어야 되고 그게 이제 저희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면은 이제 이 욜로를 제가 찾아보니까 욜로도 이제 윈도우 내에서 저희가 직접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서 그거를 이제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인물들을 학습시켜서 욜로로 얼굴 인식을 구현할까 생각 중입니다. 음. 네,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걸로 이번 주에 욜로 구현을 마쳤고 이제 그 다음이 태훈이가 발표할 건데. 네. 일단 거기까지 봤을 때, 네. 지금 나중에 타겟 자체가 얼굴 이미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욜로는 계속해서 써야 될 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했던 거는 기존에 저희가 얼굴 인식하는 방법은 이제 욜로를 쓰지 않고 오픈CV DNN을 써가지고 그냥 그 사람 얼굴을 이렇게 인식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얼굴 중에서도 이제 이게 누구 얼굴인지 해서 이제 태훈이면 태훈이 저면 저렇게 따로 이렇게 이름까지 분류해주는 거였는데 음, 저희가 지금 욜로를 학습시킨 거에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백그라운드 만들어져 있는 그 툴에서 뭐라 해야 되지? 만들어져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욜로가 자동차면 자동차 이렇게 사람이면 사람 이 정도 이제 사람이면 사람 이렇게 사물을 구별해주는 정도로만 저희가 욜로를 학습했었어가지고 이제 그 욜로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데이터 리스트를 저희가 직접 원하는 사물이나 사람의 이미지를 넣어서 저희가 원하는 그 텍스트를 만들어서 욜로로 구별하게끔 하면은 이제 얼굴 인식도 욜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지금 판단이 돼가지고 그래서 욜로로도 지금 GPU가 구현됐기 때문에 욜로를 이용해서 하는 게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이제 GPU 사용에 대한 게 그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는 라인 네. 몇 개 추가해가지고 알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여태까지 그런 거를 지금 어디 없었었어? 지금 그러니까 제일 지금 애먹은 거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제가 다 찾아본 게 CMake로 빌드를 직접 하거나 그러니까 대부분 오픈소스가 좀 리눅스에 좀 많았습니다. 일단은 그 CMD처럼 그 타이핑하면서 치는 그런 코드들이 대부분 다 리눅스 환경에 돼 있는 게 많기도 했고 그래서 윈도우에 있는 걸 좀 찾다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랑 CMake를 사용해서 직접 이제 그 프로젝트를 빌드해서 디버깅 해가지고 이제 빌드해서 이제 인스톨까지 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파이썬을 아나콘다를 사용해서 콘다 환경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가상 환경을 막 저희가 만들어서 해서 이게 그냥 저희 일반 C 드라이브가 아니라 또 가상 환경 내부로 들어가서 거기다 또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쿠다랑 CUDN에는 이걸 CMake로 바로 빌드할 때 이게 환경 변수라든지 해서 패스를 또 설정해 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가지고 계속 가상 환경에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가상 환경에서 파이썬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찾다가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발견한 게 이제 이렇게 그럼 아예 처음부터 오픈CV가 빌드되어 있는 걸 다운을 받아서 거기 내에서 지금 가상환경에서 오류가 나는 파일들 혹은 가상환경에 지금 빠져있는 파일들 걔네들만 저희가 추려서 걔네를 복사해서 넣어서 패스로 연결까지 환경 변수로 연결을 해주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전체 가는 것 중에 이제 스타트 라인인데 네. 사실 그 다음 과정이 더 지금 관심인데 이 환경 설정에서 막히면 네. 참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가운데 리눅스에 대한 것이 되게 많고 윈도우즈에 대한 게 별로 없다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게 제가 여러분께 이제 리눅스를 조금 보라고 한 이유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고 아마 쓰면 쓸수록 아마 리눅스 환경에 되어 있는 오픈 소스가 더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윈도우즈는 아무래도 MS사에 좀 좀 종속이 되는 반면 리눅스는 그런 면에서 이제 오픈 소스에다 프리웨어이다 보니까는 개발자들이 아무래도 리눅스 기반으로 하는 게 좀 많은 건 사실이야. 근데 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즈 환경에 대한 것도 무시 못하니까는 네. 같이 두 가지 팔로우하는 게 난 좋을 것 같아. 네. 그러다 네. 보면 양쪽에 이제 서로 차이점이라든가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환경 설정에 대한 거는 막 뭐 이것저것 뒤져가면서 구글링 해가면서 지금 셋업하다 보니 네. 특별하게 이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구나.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약간 퀘스천으로 남겨놓고 진도는 네. 진도대로 나가는 게 바람직할 듯. 아, 근데 네. 나중엔 언제는 다시 또 걔가 또 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 음, 그건 늘 이제 네. 환경 딴 데선 된다고 하는데 저기 이기점프 갖고 나서 뭐 하는데 된다고 하는데 내 거에선 안 돼. 그럼 거의 90% 이상이 거의 environment variable 설정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아, 네. 어쨌든 뭐 좋은 경험을 하셨고 요것도 좀 뭐랄까 자기네들이 좀 메모를 좀 해가지고 네. 나중에 기록에다 잘 남겨놔서 네. 드러나진 않지만 정말 중요하다기보다도 진짜 발목을 잡는 거를 좀 피할 수 있는 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또 얘기합시다. 예, 잠시만요. 네. 다음 저는 제가 리눅스로 GPU를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제가. 오케이. 근데 저희가 VM웨어라는 가상 환경을 통해서 리눅스로 오픈CV랑 페이스 레코그니션을 시도했는데 일단 오픈CV나 페이스 레코그니션은 엔코딩까지 되는 걸 확인을 했는데 저희 계속 VM웨어 환경에서는 그 GPU를 잡지 못하고 GPU가 계속 없다고 뜨고 있었는데 저희가 찾아봤을 때 가상 환경에서는 GPU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다음으로 찾은 게 멀티부팅하는 파티션이 나와서 멀티부팅하는 방식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저희가 여기 지금 PPT에 보이시는 RUFS 파일이 그 USB 메모리를 그 ISO 파일을 그 USB에 딱 저장해서 포맷하고 부팅할 수 있게 만들어준 도구라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멀티부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분투 사이트로 가서 우분투 20.0.4.3 LTS 버전을 다운로드 받고 그거를 USB에 ISO 파일로 만들어 놔서 저희가 지금 했고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부팅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바이오스에 진입을 해서 일단 US 부팅 순서를 USB부터 부팅이 되도록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재부팅을 해서 그거 두 번째 것처럼 우분투를 인스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국어로 설정을 하고 그냥 키보드 맞게 되고 그냥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를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5번에 있는 것처럼 5번 사진이 지금 잠깐 잘 안 보이는데 일반 설치하고 그 아래 소프트웨어 설치라고 있는데 그것까지 모두 다 해야 된다고 찾아보니까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 NDVIA 독점 드라이버도 저렇게 하면 자동 설치가 돼가지고 GPU를 사용하는데 좀 더 용이하다고 해서 그 두 가지 모듈을 체크를 했고 그다음에 6번에 그거 이제 인스톨할 설치할 공간을 선택해야 되는데 기타를 선택해서 저희가 윈도우에서 미리 나눠줬던 파티션에 그 우분투를 설치하기 위해 기타를 선택하고 이제 그 다음 7번에서 그 파티션에 있는 파티션에 그 우분투를 설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부트로더라고 그 부팅을 로드를 해주는 공간을 또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근데 이게 레가시랑
UEFI라는 그 파일 형식이 두 개가 있는데 UEFI일 때는 그 윈도우스 부트 매니저가 있는 곳에 우분투가 부트되는 거를 같은 곳에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하면은 그렇게 하면 부팅에 문제가 없다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 설정을 해두고 그 다음에 다음 방법은 이제 일반적으로 계속 지역을 설정을 하고 뭐 저희 개인 정보 이름과 비밀번호 그 다음에 설치를 진행을 하고 나서 재부팅을 했는데 재부팅을 하기 전에 바이오스에서 다시 부팅 순서를 OS부터 부팅을 하도록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13번에서 그 다음에 여기 GRUB 창에 저걸 잘 보시면 우분투랑 윈도우즈 매니저 창이 두 개가 뜨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GRUB 창에서 우분투를 선택하고 들어가면 지금 13번 사진과 같이 제가 맨 처음에 설정했던 제 이름과 저걸 클릭하면은 비밀번호를 통해서 13번 같이 우분투가 맞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또 찾은 문제점이 우분투 확인하고 그다음 우분투에 나가서 다시 실행을 했을 때는 GRUB 창이 떠서 계속 멀티 부팅이 성공한 줄 알고 윈도우를 들어갔을 때 윈도우를 들어가고 나서 다시 종료를 하면은 GRUB 창이 뜨지 않고 계속 윈도우만 부팅되는 경우가 생겼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멀티 부팅을 할 때 그 GRUB 창이 제대로 인스톨되지 않은 경우 하나랑 그 다음에는 아까 했던 그 부팅 로드의 주소를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했을 때랑 제가 블로그에서 찾았던 예시를 봤을 때 저희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원래 보통 USB를 꽂고 인스톨하면은 우분투를 인스톨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분투 인스톨을 하지 않고 우분투를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뜬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USB를 꽂고 부팅했을 때는 12번 사진과 같이 바로 원래 12번 사진처럼 바로 떠버려가지고 그 전 단계가 없어서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해결 방식은 버전을 바꿔서 다시 시도를 해본다던가 아니면은 저 상태에서 우분투를 들어가서 우분투 내에서 부트로더를 다시 설정해줘서 다시 그 부팅 로드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 두 가지 있고 지금 그거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리눅스에 대한 건데, 자, 예. 요거까지 해서 그러면은 내가 내 화면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내가 제가 공유를 중지할게요. 그 다음에 내가 화면을 화면 경로 위에 옵션이 어디 갔지? 진혁이가 지금 튕겼다고 해가지고 다시 지금 들어온대요. 진혁이가. 아니 내 화면을 공유를 하는데 왜 메뉴가 없지? 잠깐만. 네. 그 중앙에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초록색깔 화면 공유. 근데 화면 공유에 예. 내가 호스트라 얘 그거 옵션에 대한 것만 설정하고 그다음에 내 화면을 보여주는 게 이건 설정인데 설정만 있고 왜 없지? 설정. 이 화면 공유에 이렇게 하니까 뜨네. 이제 떴다. 이게 예. 보이죠?
예. 예. 이게 보면 이제 하이퍼바이저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 이제 VXWorks, VMware 쓰는 거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한번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네. 지금 이게 그 버추얼라이제이션 할 때 보게 되면 요거야. 딱 여기 보게 되면 하드웨어에다가 기본적으로 OS가 있으면, 이게 이제 윈도우즈였었죠. 이 예. 윈도우즈에다가 윈도우즈 기존 거 있고, 그 다음에 이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리눅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걸랑요. 근데 지금 이렇게 했던 게 VM웨어야. 근데 이렇게 놓고 나서 놓고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여기 내가 깔은 위에 OS가 이쪽에 있는 하드웨어에 대한 GPU를 얘가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 이 하이퍼바이저하고 윈도우즈가 이 리눅스한테 이걸 다 제공을 해줘야 되걸랑. 근데 이게 이제 안 됐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했던 것이 이거야. 보면은 하드웨어에다가 아까 여기 윈도우즈라고 하는 여기 OS에다가 호스트 베이스드 이제 버추얼 머신이 올라간 거였는데, 근데 지금은 이게 보게 되면 요 하드웨어에다가 바로 파티션을 나눠 가지고 윈도우즈 올리고, 리눅스도 올리고, 우분투 올리고, 다른 또 OS도 올리고,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 하이퍼바이저가 여기 있는 하드웨어에 대한 걸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GPU에 대한 거를 윈도우즈에다 제공하듯이 리눅스라든가 유닉스에다 제공해 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하이퍼바이저가 이게 잘 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싱글 OS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OS가 다 이렇게 들어가서 되지만은, 이 리눅스라고 하는 것도 윈도우즈가 쓰는 동일한 상황에 하드웨어를 다 볼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줘야 돼. 근데 아마 잘 될 거라고 보이고,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 다 썼어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다 쓰다가 아까 보여준 게 타입 2야. 타입 1, 타입 2인데 이제 이게 이제 타입 2가 된 거야. 아까 자기네들이 쓰건 맨 처음에 VMware 쓴 것이 타입 2 하이퍼바이저고, 그 다음에 지금 부트로더 서로 달리해가지고 OS 셀렉션 해가지고 내가 윈도우즈로 부팅하거나 리눅스로 부팅하거나 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그 부트로도 완전히 다른 시스템인데, 자기네 하는 거하고 요거하고 차이점을 내가 좀 얘기해 주면은, 자기네도 지금 그렇게 쓰게 되면 내가 윈도우즈로 부팅하게 되면 윈도우즈만 써. 리눅스로 부팅하면 리눅스만 쓰고. 근데 이거는 이 하이퍼바이저는 동시에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냥 알고는 있으라고.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거기 멀티 OS에 멀티 부팅하는 거에 대한 부트로더를 어떻게 구성해 가지고 내가 부팅할 때 어느 걸 셀렉션 해가지고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걸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윈도우즈로 뜨기도 하고, 리눅스로 뜨기도 하고, 그다음에 리눅스도 뭐 우분투도 있고, 뭐 레드햇도 있고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 각자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옛날에 하던 방식이야 그게. 근데 그거는 이제 더 발전한 거지. 이제 더 발전한 거지. 그래서 이건 동시에 동작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VMware가 실은 더 최신 거글라. VMware 같은 경우가 하나의 OS 상황에서 내가 그냥 윈도우 창 하나 열어갖고 리눅스 그냥 쓰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시대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건 알고 있으라. 예. 자, 근데 그러면 그러면은 그 VM웨어로도 GPU가 그게 리눅스에서 인식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원래대로 하게 되면 다 제공을 해줘야 돼.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예. VMware를 뜰 때 이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것이 이 예. OS가 이 하드웨어를 인식하는 모든 것을 마치 리눅스만 있는 것처럼, 리눅스만 있었을 때 여기 있는 하드웨어를 인식하는 것처럼 다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윈도우를 쓰네, 내가 리눅스를 쓰네, 이거를
그냥 그렇게 쓰는 걸라고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이 하이퍼바이저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윈도우도 쓰는 사람이 GPU를 쓰는 거나 리눅스 쓰는 사람이 GPU를 쓰는 거나 실은 동일한 것처럼 느껴줘야 돼. 근데 지금 거기 제공해 주는 것은 이 하이퍼바이저라든가 VMware라고 하는 것도 버전이 여러 개 있걸랑요. 예. VMware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상용도 있어. 그냥 프리웨어도 있지만은 상용되는 거는 그것이 더 많이 아마 인식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프리웨어 쓰는 거는 그게 기본적인 것만 I/O 장치 중에서 필요한 몇 가지 정도, 그다음에 프린터 인식, 요 정도만 되는 거지. 사실 이제 버전을 조금 더 그쪽에서 개발해서 프리로 넘겨주면 아마 GPU도 그 인식해서 동일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써봤을 때 안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예. VMware에서 그러니까 요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VMware에서 여기 리눅스 OS가 여기 하드웨어에 대한 거를 윈도우즈가 인식하는 만큼 다 인식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틀림없이 상업용이라든가 혹은 지금 VMware 같이 이런 하이퍼바이저 만드는 회사들이 되게 많걸랑요. 예. 그 중에 하나가 VMware걸랑 지금 여러분 쓰는 것이. 예. 근데 이제 걔네들 딴 회사 제품이라든가 혹은 VMware라도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나서 쓰는 거는 아래쪽에 GPU를 다 건드릴 수 있게 아마 돼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약간 무료로 그냥 배포되는 그런 버전에서는 불가능할 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가져오지 못해서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안 되고 있고 인식을 하라고 하는데 예. 인식을 했는데 안 됐다고 하는 걸 보면 예. VMware 버전을 상당히 높은 걸 최신 버전을 써보거나 그럼 틀림없이 VMware 버전의 릴리즈 노트라는 게 있어요. 예. 릴리즈 노트에 보게 되면 지네들이 이번 릴리즈 버전에서는 뭘 서포트하고 뭘 서포트하고 그게 다 그걸 쓰글랑. 그럼 걔 버전마다 이제 특징들이 있겠지. 그러면 자기네들 버전은 아닌데 뭐 다른 버전으로 뭐 상용화해서 돈 내는 버전이라든가 아니면 프리웨어인데 그 버전이 약간 좀 업돼 있는 버전을 쓰게 되면은 GPU도 건드릴 수 있다든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그럼, 체크는 한번 네.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게 타입 2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타입 1 하이퍼바이저는 이제 그 태훈이가 한 것처럼 멀티부팅 방식이라고 하셨잖아요. 한 번에 이게 하나의 OS를 쓰는 거죠. 그렇지. 사실 그거는 그 하이퍼바이저는 아니야. 그건 멀티부터야. 네. 요거는 내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시대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를 차원에서 해주는 거고요. 예. 사실 자기네들이 쓰는 것은 이거 나오기 이전에 아예 하드웨어 있을 때 여기를 나눠줘야지 여기를. 그래서 네. 이렇게 나눠서 OS1, OS2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OS1 부팅하면 OS 하나만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고 파워 꺼질 때까지. 예. OS2를 선택하면은 파워 꺼질 때가 OS2만 선택하는 멀티 부팅 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드디스크 파티션을 놔두거나 USB를 써가지고 내가 네. 이제 부팅에 맨 처음에 얘가 올라오면서 이제 부트로더가 있는 걸 두 개를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리눅스 부트도 하고 윈도우즈 부트 중에서 셀렉션을 해가지고 내가 뭐 갖고 부팅할까요? 라고 하면 이제 부팅을 하는 거죠. 그럼 그 근데도 멀티부팅을 네. 멀티부팅을 사용하면은 확실히 이 타입 2 이거보다 VM을 쓸 때보다는 GPU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는 확률이 더 높은 건가요? 그렇지. 바로 쓰니까 왜? 리눅스가 온전히 다 여기 쓰니까.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윈도우즈가 하나 있고 하이퍼바이저 있고 그다음에 리눅스가 올라오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된 거는 벌써 리눅스가 이게 여기 있는 하드웨어를 인식하는데 여기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지 올라오는 거잖아. 예. 예. 근데 만약에 멀티부트 같은 경우는 OS가 여기 하나 있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윈도우즈가 여기 있는 CPU 뭐 하나, 두 개, 네 개, 쿼더블 뭐 몇 개의 CPU에 대한 것도 인식을 할 수 있을 수도 못 할 수 있는 거는 윈도우즈의 책임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쪽에 리눅스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리눅스가 여기에서 여기 있는 CPU 하드웨어가 뭐 CPU가 4, 5개 있는데
여기 있는 게 패러럴 CPU를 쓸 수 있다거나 못 쓰거나 그건 여기 있는 리눅스 OS에 대한 또 캐퍼잖아.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지금 리눅스 뭐였지? 우분투? 우분투도 보게 되면은 버전이 계속해서 올라갔거든요. 예. 그럼 우분투 옛날 버전 같은 경우는 원래 싱글 CPU에서만 쓸 수밖에 없었잖아. 근데 점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거기 깔은 우분투가 그것도 마찬가지야. 우분투 거기에 있는 릴리즈 노트를 봐서 얘가 GPU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아, 네. 그래서 릴리즈 노트라든가 거기에 있는 버전의 릴리즈 몇 점 몇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런 거를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맨 아, 처음에는 기본적인 기능만 있었다가 뭐 새로 나오는 뭔가를 또 추가하고 뭐 예. 이런 거에 대한 무슨 뭐 디바이스가 더 붙는 걸 그래서 네. 릴리즈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거는 여기 있는 멀티 부팅하는 멀티 OS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이퍼바이저 써가지고 타입 2에는 버추얼 머신에 대한 것이 이제 이런 그림인 거야. 근데 내가 여기 이제 하나 더 소개시켜 준 거는 이것까지 보여준 거지. 이것까지 하이퍼바이저의 윈도우즈, 리눅스. 근데 이거는 제각각 따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팅 한 번 되고 나서 세 개가 동시에 돌고 있는 거야. 한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버추얼 머신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아닌 거지. 여러분들은 그냥 OS 여러 개로 했다가 셀렉션해서 그냥 부팅하는 멀티부트 시스템을 만든 거지. 왜? 만약에 VM웨어 가지고 서포트가 돼가지고 VM웨어 가지고 나서 GPU가 인식이 됐었으면 오케이 됐었을 텐데 지금 보니까는 VM웨어가 그걸 제공을 안 했는지 GPU를 네. 지금 액세스해야 되는데 못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하드웨어에 두 개의 OS를 각각 올려놓고 나서 선택해서 이제 부팅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것도 어쩌면 안 될 수도 있다. 왜? 만약에 우분투에 대한 릴리즈 노트가 과연 몇 점 몇인까지 쓰고 있는 걸 지원하는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조금 생각을 넓혀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당연히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다. 그 안 되는 이유는 버전이 벌써 차이가 있는 거고 캐퍼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공짜와 돈 내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돈 내는 거에 대한 가치가 이래서 있는 거구나. 내가 무료로 쓸 때는 이건 감안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는 해야 되는 거고 난 개인적으로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쓰는 버전 AI 지금 딥러닝 하고라든가 뭐 욜로라든가 GPU 쓰는 정도는 아마 우분투에서는 난 제공할 것 같아.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확인 안 해봤지만은 나는 그건 제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자, 제공이 되는 버전을 찾으면 되겠네요. 저희가 빨리. 당연하지. 이왕이면은 나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우리 윈도우즈도 보면 윈도우즈 10 있고 11 있고 9 있고 뭐까지 쭉 있었잖아.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쓰는 기능이 사실 내가 쓰는 데는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거 큰 신경을 안 썼지만은 옛날에 하드웨어 머신이 바뀔 때 뭐 이 CPU에 대한 것이 뭐 인텔 뭐 코어 뭐 i7, i5, i3 뭐 이런 거 바뀌고 그다음에 그 32비트에서 64비트로 바뀌고 지금은 64비트 머신이잖아요, OS가. 네. 그래서 보게 되면 밑에 있는 하드웨어도 64비트고 OS도 64비트로 동작시키잖아. 네. 예. 근데 나중에는 이 하드웨어 쪽에서 128비트로 동작하는 이제 그 CPU가 나오면 윈도우즈도 128비트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64비트 이후로 주로 바뀌는 게 GPU라든가 이런 것들로 바뀌지 사실 더 이상 128비트에서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 지금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 잠깐만, 나도 불 좀 켜고 좀 어두워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야. 아까 환경 설정에 대한 것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잖아. 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GPU라고 하는 엔진을 내가 쓰기 위해서는 CPU 엔진하고 GPU를 동시에 쓰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다고 지금 OS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 네. 그럼 OS가 그걸 제공해주고 그걸 내가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쓰는 프로그래밍에서 그러니까 레이어가 몇 가지 레벨이 있는 거죠. 하드웨어가 있고 OS가 있고 위에 프로그래밍 인바이러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난 그 위에서 쓰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내 프로그램에서 일단 제공해 주는 거야 지금 헤매는 것도 있었지만은 밑에 환경에서 OS에서 그걸 과연 제공을 어떻게 해주는지 또 찾아봐야 돼. 뭐 여태까지 그런 경험 안 해본 거고 그거를 공부 교과서에서 배우고 나서 하는 것보다 몸으로 직접 이렇게 터득해 본 거기 때문에 그건 잊어버리질 않을 거야. 음. 그리고 참고로 네. 지금 자료 자기네들이 보여준 거 있잖아요. 예. 예, 부트로도 하고 나서는 거 예. 내가 여러분 나이 때 했던 거야. 아, 리눅스하고 그 당시 이제 도스였지. 도스하고 리눅스 두 개를 올리는 거였어. 윈도우즈도 없었었고 그 당시에는 예. 도스를 쓰고 있고 리눅스를 쓰고 있고 리눅스는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도스 윈도우즈 막 나올 땐가 뭐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거 쓰는데 난 리눅스 프로그래밍을 써야 되는데 리눅스를 주로 쓰려고 하면 PC에서는 없었고 뭐 대형 머신에서 유닉스로 쓰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 자체가 PC로 들어와 있는데 리눅스라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컴퓨터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냥 도스나 윈도우즈용, 하나는 리눅스용. 아예 머신이 별개였는 거야. 그러다가 지금 발전해가지고 하나의 하드웨어 머신에다가 OS 두 개를 각자 올리고 난 다음에 내가 부팅할 때 선택을 해가지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다음 아까 보면 바이오스도 건드리는 거 혹시 바이오스 건드리는 건 이전에도 했었어요? 그건 알바에서 뭐 포맷하느라 예, 바이오스 교내라바에서 들어가서 뭐 포맷하는 거 할 때 말고는 바이오스는 건드려 본 적이 없어서 예, 오케이. 부팅 좋은 순서 바꾸는 거 좋은 정도. 경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바이오스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를 진짜 기본적으로 돌리는 되게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인가 그럴 거예요. 바이오스 약자가. 그러니까 진짜 하드웨어의 펌웨어인 거야. 그게 NVRAM이라고 되는 거지. 그게 NVRAM이지 어떻게 보면은. 롬과 NVRAM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하드웨어를 부팅하는. 그러니까 바이오스 건드리고 하는 그 자체도 좋은 경험이 된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 바이오스가 부팅하는 순서도 내가 하드디스크, 뭐 USB, CD 중에 어떤 거 먼저 내가 선택하느냐,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 막 그렇잖아. 어?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거를 한 2주 동안 고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할 때는 항상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무조건 올리거나 무조건 내가 우분투니까 최신 버전. 물론 최신 버전이 좋긴 한데 최신 버전일수록 이게 디버깅 될 가능성이 높으려면 안정적인 버전을 쓰는 게 좋고 우분투 같은 경우도 아마 똑같을 텐데 이게 짝수 번호일 경우가 스테이블한 것이고 홀수 번호일 때는 이게 개발자고 뭐 그거는 아직도 똑같을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OS가 제공해 주는 것이 어느 그 하드웨어 인식이라든가 그거 찾아보고 하시는 게 필요할 때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이씨 이런 빌어먹어 우분투가 기본적으로 GPU를 인식을 못해 아니면 GPU에도 인식하는 칩이 따로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GPU가 뭐 어디에서 나오나 인텔하고 뭐 암하고 뭐 이렇게 데서 나오나 뭐 그럴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네. 그러면은 그럴 거 할 때에도 뭐 어느 뭐 GPU를 선택하려면 거기에 환경에다가 어떻게 설정을 하라라고 하면 그 GPU는 인식이 된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걸라. 혹시? 그러니까 그런 환경 설정에 대한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대충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해봤으니까 네. 그것도 한번 봐가면서 하면 좋을 듯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료를 또 넘어갑시다. 내가 자료. 네, 제가 다시 보내겠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혁이랑 준서는 둘이서 이제 FPGA 쪽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랑 태훈이랑 이제 와우. 나머지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진혁이가 발표해 줄 겁니다. 오케이. 저희 참, 초기 그거 그때 저기 뭐야 정영진 교수님한테 보드 뭐 바꿨다고 하는 거
얘기해서 바꾼 거야? 아니면은 그냥 받은 거야? 그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게 그러니까 원래 주려 했던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원래 그러니까 잘못 주셨는데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프로젝트를 들어보시고 그러면 먼저 저희가 중2 보드로 한번 해봐라라고 하셔가지고 오케이. 네. 그러면 다음 버전 보드도 있다는 얘기지, 그죠? 이거다 한 단계 위 보드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네, 저희 이제 뭐야 안 들리나? 들려? 6주차 계획 초반에 계획했던 것처럼 이번 주에 이제 FPGA 보드를 시작해서 간단한 로직들을 구현을 하는 걸로 이번 주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FPGA 버전이 저희가 이제 사이클론 4 D-15 버전이어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쓰던 커터스 프라임으로는 구현이 어렵다고 그 조사를 해가지고 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커터스 2와 사이클론 4의 프로그래밍을 입히기 위해서 그 지원하는 그 패키지를 따로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넘겨줘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일 간단한 투엔드 게이트를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기존 피스파이스에서 하는 것처럼 논리 회로도를 먼저 그린 다음에 이제 그 FPGA에 보면 여러 핀들이 있는데 그 FPGA 데이터 시트를 바탕으로 이제 핀 플래너라는 메뉴에서 이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FPGA 핀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할당을 해준 다음에 컴파일을 하고 FPGA 보드와 PC를 연결한 다음에 업로딩을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구현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저희가 이제 하던 중에 오류가 발생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FPGA를 노트북이랑 그 연결을 했는데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봤는데 그 장치 및 관리자에 들어가서 보니까 USB 포트에 사용되는 드라이브가 없다고 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설치하기 위해서 구글링도 해보고 네트워크 검색으로 찾아봤는데 해당 드라이버에 대한 자료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직접 경로를 지정해줘가지고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FPGA에 커터스를 설치하면서 안에 기본적으로 내장이 돼 있던 게 그 사이트에 설명이 안 돼 있었어가지고 저희가 그 경로를 찾아가지고 드라이버를 설치해서 FPGA와 노트북을 이제 인식시켜줘가지고 정상적으로 업로딩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엔드 게이트랑 3낸드 그리고 너무 간단한 로직 같아서 이들을 이용해서 그냥 SR 엣지 정도를 구현해 보았고 이제 저희가 옛날에 디지털 실험할 때처럼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입니다. 이거는 FPGA 가지고는 어디까지 해볼 생각이세요? 목표가? 이게 저희가 저번에 장윤주 교수님과 이렇게 한번 면담을 했었을 때 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께 저희 주제를 들으시고 솔직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일단 저희한테 일단 처음 FPGA 목표를 이런 식으로 예제를 하다가 결과론적으로는 한 화면을 이렇게 여러 게이트를 이용해서 판별해내는 그런 과정을 음, 한번 연습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일단 최종 목표. 그거 사진 한 장이라도 픽셀로 해가지고 나눠서 가지고 올 수 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어려운 좋겠다. 작업이니까 어, 그것만이라도 일단 하는 걸 목표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음, 차근차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향후 과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욜로가 아닌 원래 하던 방식을 다시 또 윈도우 환경에서 GPU를 구현하는 걸 시도를 해보고 그게 안 되면은 욜로에서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 학습시키는 걸 시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랑 번외로 저랑 태훈이랑 이제 서로 나눠서 태훈이도 이제 리눅스를 또 연구를 해서 리눅스 설치를 성공적으로 하면은 그 리눅스 환경에서의 솔직히 오픈소스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제대로 설치가 된다 하면은 이제 리눅스에서 다 같이 넘어가서 다시 저희가 했던 것들을 다시 복습하면서 좀 더 완성도를 또 높이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오케이. 예. 이 FPGA 갖고 나서는 조금 예.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가자고. 예. FPGA 갖고 나서는 그냥 약간의 해보는 정도?
예, 약간 저희 자기 만족이죠. 그냥 약간 전공에 대한 좀 그런 걸 실습해본다. 약간 예, 오케이, 나는 그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투트랙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FPJ 갖고 나서는 그 약간 깊이 있게 해보는데 예, 우리 지금 우리 프로젝트 하는 거랑 연관돼 가지고 예를 들면 영상에 대한 거를 인식하고 몇 가지 간단하게라도 예. 돌려보는 것이 최종 타겟이 됐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GPU를 집어넣는다든가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예, 예. 네, 현실적으로 그냥, 살자고. 그냥 그래서 영상 출력이라도 해도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오 굿자 굿자.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그 입력하고 출력에 대한 설계를 해서 영상에 예, 대한 뭐가 될지 잘 모르겠으나 예, 어떤 의미의 영상을 집어넣었고 내가 예. 원하는 형태로 출력에 나오는 것. 음? 아, 그래서 어, 뭐 이게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 영상을 딱 집어넣었을 때 눈 부위만 예를 들면 디텍션을 하는 거를 한다든가 음,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네 명의 자기네 얼굴 영상을 쫙 집어넣어 가지고 아 이 눈은 누구 거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예, 난 인식까지는 아니어도 컴페어하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하고 비교해가지고 그걸 뭐 디텍션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FPJ는 FPJ대로 의미를 두자고.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영상 인식, 화면 인식, 얼굴 인식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예, 소프트웨어 잡으로 하는 걸로 하는데 예, 뭐 네 분 다 리눅스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예, 이번에 리눅스도 좀 하시고 뭐 예, 윈도우즈 상황에서 또 한번 같이 하면서 예, 이게 꼭 한 학기 끝나고 나면 뭔가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뿌듯하다. 예. 뭔가를 했다라는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 서로가. 네, 그런 그렇습니다. 형태로 일이 진행되기를 나는 희망을 합니다. 네, 오케이. 저희도 이게 그 둘둘로 나눈 이유가 원래 다 같이 하고 싶은데 이제 사실 GPU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랑 태훈이밖에 없어서 그래서 나머지 두 친구들한테 FPGA를 좀 맡기고 나중에 저희가 이거를 서로 좀 완벽하게 서로 이제 좀 지식이 좀 쌓였다 싶으면 약간 서로 약간 스터디 느낌으로 할까 해서 계획도 있긴 합니다. 서로 이제 지식을 공유하고 지금 그거를 당장은 네, 다 알고 나서 할 게 아니라 예, 일주일이나 이주일 단위로 지금 한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서로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내가 가르쳐 줄게가 아니라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야, 나 지금 이런 공부했어. 너도 한번 해봐. 너 GPU 없으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같이 네, 가서 샘플 가지고 해볼 수도 있는 거 같이 볼 수 있잖아. 예, FPGA 열심히 한 것도 지금 안 했던 친구가 그거 볼 수도 있잖아. 예, 그래서 이게 뭐 다 내가 하고 난 다음에 서로 교환한다가 아니라 예, 나는 개인적으로 매주 최소한 2주에 그런 그 서로 세미나 하는 시간은 필요하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항상 예, 내가 공부할 때 보게 되면은 가리키다 보면은 내가 길을 알게 돼. 내가 설명을 못하면은 그건 모르는 거야. 근데 자기가 설명하다 보면 자기 말이 꼬이면은 또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음, 약간 애매해가지고 약간 요 블랙박스로 몇 개 이렇게 남겨놓은 부분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내가 친구한테 설명하다 보면 그게 내가 알게 돼. 그래서 꼭 그거에 대한 것을 뭐 내가 다 이해하고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가르친다가 아니라 한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우리가 나랑 지금 세미나 한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뭐 길어봤자 한 시간밖에 못 하잖아요. 뭐 네, 진행하고 있는 거에. 그거 이상의 자기들끼리 약간 뎁스 있게. 그 다음에 내가 있으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또 못 묻는 것도 있잖아. 음, 서로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말이 안 되잖아. 막 서로 싸우고 하면서. 그게 실은 더 도움이 되는 거지. 그게. 그럼 그럼 코로나도 이제 네, 잠잠해지고 하니까 네, 만나가지고들 서로 세미나 하고 하면 더 좋을 네. 듯해. 최소 1, 2주에 한 번씩은 저희가 만나서 그러면은 세미나 오케이. 같은 과정을 겹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예, 내가 다음 주에는 예, 내가 아까 본 시스코 자료 그거 내가 무슨 강사 무슨 교육도 받고 시험도 보고 해야 돼.
예. 근데 이게 아침에 교육받고 오후에는 실습과 시험을 봐가지고 내가 시간이 안 돼, 진짜. 이게 예. 세 번째인데 일주일을 첫 번째 1년 전에 하고 작년 여름방학 때나 2번 했는데 예. 그때 뭐 미리미리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이 고주는 진짜 바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마지막 이번 하는 것이 다음 주에 또 학을라니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예.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스킵을 합시다. 회의를요. 그럼 저희가 그냥 자료만 준비해서 그 나한테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주 전에. 지금처럼 자료 보내주듯이 예, 자료 알겠습니다.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뭐 내가 회의록 이런 거 못했잖아. 그래도 써놔. 예. 응? 예. 알았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인 거에 테크니컬 메모 형태든 뭐 형태로든지 간에 기록을 좀 예. 자기네들 시행착오 했던 거 남겨놔가지고 진짜 네. 그건 의미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거는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이구나. 네. 그렇잖아. 알겠습니다. 그런 시행착오에 대한 거는 좀 잘 남겨놓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안녕.